네, 부동산 시장이 좀 특히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있다 보니까 혹시 조정기가 아니냐, 너무 올랐으면 또 내리는 시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일까? 그리고 내 자녀들이 과연 미래에도 집을 살 수가 없을 텐데 미래를 위해서 좀 하나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런 투자를 할 수 없을까 하다 보니 요즘 재개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재건축 시장은 아파트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단독주택 재건축 시장은 아무래도 재개발 쪽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미래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무조건 재개발 투자가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시기에 투자를 해서 적정하게 수익을 보거나 또는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한남 뉴타운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2003년에 지구가 지정됐는데요. 두 번의 고비를 거치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2006년에 지구가 지정됐죠. 그런데 현재 2021년인 지금 약 15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도 내 집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아파트로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 아마도 5년에서 7년 정도는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에 걸리는 그러한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초보자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초보자분들이 무조건 재개발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강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안전한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좀 말이 짧지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일단 가격이 하락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 제대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좋겠죠. 빨리 재개발 가면 좋겠죠.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매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금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안전한 투자라고 하겠고요. 재개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겠고, 이것은 구역 지정, 우리가 보통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표현하죠. 구역 지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정지는 이렇게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지역, 이걸 예정지를 찾는 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야 좀 비싸졌어도 재개발로 직접 다시 들어가면 되겠지만, 가격도 비싸고 자녀분들을 위해서 사주려니 또 증여세도 많이 높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1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예정지로 가셔서 적은 투자를 하고, 또 적은 투자를 통해서 좀 자녀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1주택 가지신 분들이 또 자기 집을 살아야 되죠.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직장상의 문제, 또는 이웃 또는 가족들, 친인척과의 형성들 때문에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다 올랐거나 이제 안 오를 것 같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 또는 또 여유 자금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재개발 예정지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정지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하자마자 좀 잘 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예정지에 대해서의 그 난점, 그리고 선택의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재개발을 정비구역 지정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한번 짚고 가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지역의 구역 지정 요건을 보면은 도정법 서울시 정비 조례로 정해집니다. 먼저 항상 우리가
법이 정해지고 나면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각 지자체의 법이 또 있겠죠. 지자체의 법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법인데 우리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조례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규제와 요건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서울시는 도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조례를 따르는 거고, 부산은 도정법, 부산시 정비조례를 따라가겠고, 각각의 지자체는 지자체에 맞게끔 조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이 수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이 정비 조례가 상당히 정교하고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조례가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서울시의 정비 조례가 각 전체 우리나라의 지역들, 각 지자체들의 어떻게 인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과 뼈대는 서울시 정비 조례를 따라가는 게 좋을 거고, 또 각 지방마다 특색에 맞추어서 정비 조례가 각각 분화되고 좋은 쪽으로 분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정법에 의해 서울시 정비 조례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뭐냐? 항상 첫 번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필수 조건이 만족이 되고 택 1 조건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은 노후, 불량물, 불량주택, 불량건축물에가 가정되는데 우리는 이걸 노후도의 만족이라고 합니다. 노후되고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노후되고 불량 이런 건축물은 특히 노후도는 어떻게 따지느냐?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30년 이상인 건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20년 이상의 건물을 노후된 건물로 보는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 이렇게 지어지면은 신축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노후도, 불량 건축물, 노후 건축물 숫자를 세는 거지 요 신축을 빼고 한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가 만족이 돼서 3분의 2를 만족을 시키고 밑에 하위 택 1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전체 신축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개념이지 얘만 빼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 뭐 원효로 같은 경우, 원효로 3가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부분만 하고 여기 어떤 부분만 40% 동의서를 받고 어떤 부분은 뺀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수동 같은 경우 보면 성수동 전략정비 구역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 구역이 1, 2, 3, 4 구역이 있는데 앞에 아파트들 아직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죠. 여기 1990년도 또는 2001년도에 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새 아파트이지만 안전진단도 통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전체적인 지역 개발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이 전체적인 3분의 2 이상을 만족을 한다면 다 같이 아파트도 포함되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새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빼가지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노후도를 계산해서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일 조건을 보시면은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서울시 의원들께서 또 뭐 다른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첫 번째 과소필지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가소필지라는 것은 건축을 지을 수가 없는, 건축을 지을 때 효용이 없는 경우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90제곱미터 이하의 땅, 27평짜리 이런 것들은 지을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허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허가가 나오긴 하지만 조그마한 단독주택 같은 거 나오겠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도시의 어떤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주차 기능 같은 거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용이 없는 토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부정형 모양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땅은 크더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기형적 형태의 땅. 이것도 역시 하나의 가속필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장형 토시. 땅은 큰데 길쭉해가지고 가늘고 긴 땅들이 100평이다 하더라도 지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도 역시 가속필지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40% 이상인 경우에 노후도가 맞으면 재개발 또 진행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주택의 접도율입니다. 접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4m 이상의 도로가 있는데 집들이 대부분 이렇게 접도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접도되지 않은 주택들 뒤에 있거나 뒤뒤에 있거나 이런 접도율이 이런 것들은 여기는 이 주택은 접도한 거에 퍼센테이지 들어가겠지만 요 뒤에 있는 것은 접도를 안 했죠. 이런 주택들이 40% 이하인 지역. 요즘은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걸 완화하려고 하는 거죠. 접도를 30%만 충족 이하인 지역만 충족을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40% 이하인 이렇게 40%면 좀 꽤 많은 거죠. 전체의 40%니까 이렇게 접도를 하지 않는 주택이 40%인 경우 이것은 좀 서울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택.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30% 이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노후 불량 주택, 노후도가 맞을 경우에 개발하고요. 세 번째, 호수밀도 60% 이상, 호수밀도 60% 이상. 기준치가 없죠. 잘 모르죠. 이것은 60%는 60채죠. 60호, 60 건축물수 이렇게 60호 이상인데 주택의 가구수라고도 좀 해도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수밀도가 60 이상이라는 뜻은요. 1헥타르당 주택이 60호 이상인 지역. 여기서 1헥타르라는 건 3,000제곱미터죠. 3,000제곱미터당 60호 이상인 지역. 이런 부분들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맞추기가 좀 힘들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지면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서울에는 땅도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 서울은 빌라만 공급을 해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집을 지을 만한 토지 수의 땅값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상승할 걸로 보여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 경우에 입주권이 하나가 주어지겠죠. 만약에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1주택을 주거나 또는 권리가액이 크거나 전용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들은 1+1으로 아파트 2채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100평이든 80평이든 똑같이 적용되죠. 그런데 땅이 100평인 사람이 여기에다가 14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 1+1 해봐야 2채 주는데 14채를 만들면 14채에 대해서 14채의 입주권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동일 구역 내에서는 아무리 많은 집택수를 갖고 있어도 1주택만 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14채를 가지신 분들은 조합 인가 전에 구역 지정에서 가격이 오르면 높은 가격에 나머지 13채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지역, 좋은 지역에 입주권을 갖고 계시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빌라를 사서 입주권을 갖게 돼서 또 좋은 아파트를 가져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울의 대부분 지역들 여러 군데 보면은요, 노후도가 많이 돼 있는 지역들은 단독주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예를 들어볼게요. 단독주택이 이렇게 하나, 둘, 세 채가 있고 그리고 빌라가 한 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각각
앞 입주권을 하나하나 갖고 빌라가 만약에 5채로 돼 있다. 그럼 빌라는 5개 입주권이 나오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주질 않죠. 사람들이 재개발 예정지다 하면은 입주권을 겨냥한 사람들이 와서 신축을 지어야 되겠죠. 신축이 지어내면 이 주택은 5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입주권이 5개로 늘어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짓지? 입주권 때문에 짓네? 그럼 나도 지어야지 해서 또 입주권이 또 생기죠. 그럼 또 나도 지어야지 하면 입주권이 또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노후도는 다 3개가 다 단독주택이 있어가지고 노후도가 맞았는데 여기 이 3개가 새로 지어서 노후도가 안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20년, 30년 기다려야 되겠죠. 노후도 3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정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예정지에서 자체적으로 빌라를 다 짓고 자체 빌라로 재건축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예정지에서 탈락되겠죠.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초보님들은 투자할 때 보면은 무조건 단독주택 많고 노후도 당장 좋은 데만 가려고 해요. 가가지고 1년, 2년 지나가지고 재개발 언제 되나 구역 지정 언제 되나 봤더니 가서 어느 날 가서 봤더니 다 지어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을 수가 없게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된 지역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지역은 피해서 투자할 줄을 알아야 되겠죠. 반면에 어떤 지역에 갔더니 빌라를 많이 지어놨어요. 빌라를 많이 지어놔가지고 봤더니 단독주택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빌라를 많이 지으면 세대 수가 늘어나죠. 세대 수가 많이 늘어간다는 것은 호수밀도 60을 빨리 맞출 수가 있겠죠. 맞출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노후도만 맞춰주면 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 이미 지어진 지역을 연차별로 잘 파악을 해서 내가 봤을 때 더 지을 주택, 단독주택이 없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전략을 잘 짜서 지금 5년 이내에 노후도가 맞을지요. 왜냐하면 호수밀도는 이미 맞았으니까 여기 이 과소필지라든가 주택 접도율은 이미 여러분들이 정해진 걸 알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지역은 과소필지라든가 주택 접도율에 의한 지역은 이미 대부분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 예정지는 2군데밖에 남지 않았어요. 노후도가 진행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호수 밀도가 맞아서 드는 지역. 그렇다면 새로 빌라들 많이 지어서 호수 밀도가 맞는 지역.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리 빌라들을 많이 지어서 지금 주택 재건축을 해서 진행해서 그나마 내 집 마련하는데 성공한 데가 어디죠? 지금 현재 당장으로서는 방배 5구역, 방배 6구역 이런 데죠. 이런 데는 빌라를 과거에 오래전에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 재개발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들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재건축으로 직행을 하는 거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합정동 같은데 합정동도 이제 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 그렇다면 그때 합정동은 언제 지어졌느냐가 중요하겠죠. 거의 2008년에서 9년도에 지어놔가지고 벌써 10년 이상을 흘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단독주택이 없는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가기가 더 용이한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한강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가지고 노후도가 맞으니까 인터넷 뒤져보면 노후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노후도가 돼가지고 딱 샀더니 그때부터 꼭 내가 산 날로부터 신축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저 같은 나이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사면은 제가 자연사 할 때까지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 뜨고 못 보고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재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빌라가 많이 있다고 피해 다니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초보라든가 하여간 초짜라고 하게 초짜들은 무조건 세대수 조합원 수가 적은 데만 가려고 해요. 조합원 수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독주택이 많다라는 거죠.
단독주택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 지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데는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뉴타운 시범 지역이라든가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도심의 재개발을 좀 멋지게 빨리 서둘러 보겠다 해서 이미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있어서 이 단독주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데가 있죠. 노량진 1구역 같은데 아니면 증산 4구역 같은데 이런 데는 이 호수밀도가 맞지 않죠. 노후도는 맞는데 호수밀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뉴타운 때 지정이 돼가지고 소위 신축 빌라들이 들어올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조합원 수는 적고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것이겠죠. 뭐 증산 4구역 같은 경우에도 해제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신축을 할 수가 없겠죠. 신축을 하더라도 이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2월 4일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 되니까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후도와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좋은 지역 갔더니 이사 대책으로 매매했더니 이사 공공주도로 걸렸어요. 그러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이니까 더 돈을 날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살 때는 지금 현재 중요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투자하시려면요 피해가야 될 거 잘 피하면은 좋은 지역 선택하는 거죠. 잘 피한다라는 것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건데 1번 지금은 1번 이사 공공주도 3080을 피해갈 지역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여기는 노후도가 너무 많이 된 데는 여기에 지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거꾸로 앞으로 5, 6년, 6, 7년 지나서 6, 7년 후 공공주도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올해 지정하고 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5, 6년 또는 7, 8년 후에 지정이 될 합정동 같은데 이런 데를 투자를 해놓으면 공공주도를 피해 갈 수 있고 바로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좋겠죠. 두 번째, 단독주택이 많지 않아서 이미 쉽게 말해서 빌라들이 이미 많이 지어져서 노후도가 직행되고 있는 지역. 제가 합정동 자꾸 얘기하는데 합정동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 9년도 사이에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도를 해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노후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 8, 9년 정도 있으면 아마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겠죠. 이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 반대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런 단독주택을 많이 부셔가지고 더 지을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이 어떤 데죠? 또 합정동도 있겠지만 지금 용문동이라든가 원효로 이런데 청파동 이런 데도 많이 지어졌죠. 그러나 근생 같은 건 투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생은 입주권이 없습니다. 과거에 근생에다가 내 집을 여기에다가 주거로 사용하고 무주택자 인구에 입주권을 줬는데 그것은 과거 2010년 9월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된 데고 그 이후에 지정된 데는 이거 되지 않고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된 데는 근생은 아파트를 입주권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 혹시 들어보셨는지 지렁이길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지렁이길은 길이 좁아서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펌프카라든가 예를 들어서 레미콘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노후도가 단독주택이 많아도 노후도가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는 이 소위 요거에 해당되겠죠. 4m 도로가 없기 때문에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노후도만 되면 진행되는 곳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염리 4구역이라든가 염리 5구역 이런 데겠죠.
그다음에 창신동도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원효로 삼가라든가 원효로 사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안전한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는 것은 무조건 단독주택 많아서 노후도 많은 것이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로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시주택이 많이 들어오니 그런 지역을 좀 피해가자. 그런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너무 노후도가 돼서 이사 공공주도로 3580 이렇게 지역 선택해가지고 입주권 날리는 그런 지역 피하셔야 되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보다는 이미 빌라들을 많이 지어서 노후도가 계속 무르익어가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가장 좋은 지역은 지렁이길이 많아서 더 이상 신축을 지을 수 없는 지역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지역들은요. 서울 25개 구를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많은 지역들을 연구하고 그러한 지역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한 재개발 예정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재개발 예정지를 찾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